저는 40대 남자이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띠동갑 어린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대도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어요. 12살 차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제법 많아 보였나 봅니다. 속으로는 나이 어린 아내를 얻은 게 남자들끼리 능력 있는 걸로 인정받는 것 같아 은근히 뿌듯하기도 하고 어깨를 으쓱여서 다니곤 했습니다. 아내와의 첫 만남은 우연찮게 갔던 회사 앞 병원에서였습니다. 회사 건물 바로 옆에 내과가 새로 오픈했을 때였는데 당시 튼튼하다고 제보했던 건장한 30대였던 저는 그 병원에 들려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데스크에 있던 한 명이었는데 그녀들의 넌지시 시선을 느끼긴 했습니다. 제법 수려한 외모로 몸 관리 잘했고 주식 투자도 야무지게 잘해서 모은 돈으로 외제차와 몸에 걸친 명품들은 저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어요. 실수로 처방전을 받다가 손에 들고 있던 차키를 데스크에 떨어뜨렸는데 외제차 브랜드 모양이 새겨진 제 차키 문양이 형광등에 비쳐 번뜩이더라고요. 아내는 제게 주워 건네주며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처방전이랑 함께 같이 챙겨가세요. 라며 얘기하는데 티없이 맑고 깨끗해 보이는 아내의 첫 인상에 내심 기분이 좋아졌고 주변에서 눈 높다 깐깐하다 했던 저는 그녀에게 단숨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간호사를 보기 위해 병원을 제집 드나들듯 다녔고 여기저기 아프다는 꾀병으로 의사를 난감하게 만들기도 했죠. 병원 원장님은 우리 아버지 또래라 그런지 능글스러움이 고단수였는데 제가 간호사에게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알았던지 일부러 간호사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김관, 여기 환자분 엉덩이에 주사 좀 놔드려라. 약도 소용없으니 정신이 번쩍 나는 주사 한 방이면 아마 씻은 듯이 나을 겁니다. 라고 제가 관심 있는 간호사를 부르는데 성이 김씨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김정선이라는 이름도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제 엉덩이를 과감하게 까고 눈웃음 짓는 간호사는 호감을 일찍이 눈치챈 듯했고 저는 아픈 주사바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채 명함을 내밀었죠.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느낌은 아름다웠지만 훗날 뒤가 안 좋을지는 전혀 몰랐어요. 어쨌거나 아내와 인연이 되어서 첫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가벼운 맥주를 주고받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숙하게 봤는데 나이를 들었을 때는 너무 어려서 깜짝 놀랐어요. 저 23살이에요. 모르셨구나? 제가 겉으론 좀 사가 보이죠?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원 다니다 자격증 딴 다음에 바로 병원에 취업했어요. 20대 초반 아가씨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무려 저하고는 띠동갑이 나더라고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세대 차이가 나 대화도 잘 안 통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통하는 구석이 많았습니다. 대화도 어색함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랑 살아서 좀 애늙은이 같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맏며느리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어렸을 때 아빠 정 많이 못 받고 자라서 그런지 제 이상형이 아빠 같은 사람이라 나이 차이 좀 많이 나는 사람이 좋아요. 진심으로요. 라고 은근히 제 마음을 공략하는데 이 여자 보게 아주 사람 홀리는데 선수네 라며 끼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면서도 예쁘게 착한 그녀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예쁜 여자라면 남자들은 정신 못 차린다는 어머니의 습관적인 말에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녀와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첫사랑에 실패한 이후로 진심 어린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예쁘고 좋더라고요. 착하고 귀엽고 배려심 깊고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완벽한 이상형이었습니다. 아니 남자들의 이상형이었죠. 부모님이 어렸을 적 이혼하시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 자라 형편 때문에 대학은 못 갔지만 고등학교 때 제법 똑똑했다던 그녀는 책을 곁에 두고 살 정도로 독서광이었습니다. 생일 선물 때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신상 명품백을 선물했지만 같이 딸려가던 책에 더 관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지적인 매력까지 겸비하니 누구한테도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마침 집에서 30대 중반인 저를 결혼시키려고 어머니가 고모와 짝짝꿍해서 신부감을 물색 중이라 저는 선수치며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온다니 까탈스런 제 여자 보는 안목을 믿는 엄마와 고모는 룰루랄라 기대하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람의 편견이 상당한 분이셨습니다. 옛날 지방의 땅 부자였던 할아버지 밑에서 고생 한번 안 하고 자라 이대 나오고 옆에 연대 나오진 아버지와 결혼하셔서
어려움 없이 자란 분이셨죠. 특히나 저 어렸을 때도 부모 이혼한 친구하고 놀지 말아라 할 정도로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과 색안경 끼며 대했던 분이라 괜시리 아내에 대해 쓸데없는 편견을 가질까 걱정되었습니다. 아내를 소개한다고 하니 엄마가 제게 염두했던 것을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전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고 피하는 것에 대해 엄마는 내심 마음에 걸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 초대하는 자리에 고모까지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식탁 다리가 부서질 새라 산의 짐이 가득히 차렸던 음식의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아내가 왔음을 알리는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연 어떤 여자가 올까? 고모와 엄마는 잔뜩 들뜬 얼굴로 기대하며 제 여자친구 될 사람을 기다렸고 오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아가씨. 우리 하원이 여자친구라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엄마 되고 옆에는 고모님 되시는 분이에요. 라며 먼저 살갑게 인사를 하는데 엄마는 악수를 청하면서도 아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멈추지 않았고 놓친 건 고모가 거들었습니다. 아내의 손에 제가 사준 신상 명품백과 옷을 입고 왔는데 명품 수집광인 엄마와 고모가 제법 비싼 것들을 들고 있는 아내를 평가한 듯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주 아가씨가 세련됐네. 근데 많이 어려 보이는데 우리 하원이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직장에서 만났나?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궁금하네. 정선아, 너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래? 아까부터 급하다고 했잖아. 얼른 다녀와. 알았지? 저는 곤란한 질문에 정선이를 서둘러 화장실로 보내버렸습니다. 실례되게 예민한 질문을 한 엄마만 무안한 상황이었죠. 고모는 하원이한테 물으면 되지 뭘 그렇게 손님한테 대놓고 묻냐고 했네요. 워낙 학벌 집안 따지던 엄마는 제게 그대로 질문을 써뒀고 저는 다른 거 다 입 다물고 간호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 간호원? 직업이 아주 좋구나.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처럼 훌륭한 일을 하네. 사실은 나도 꿈이 간호원이었는데 아주 멋지네. 한번 일하는 병원에 찾아가 봐야겠다. 라고 주책맞게 얘기하는데 이러쿵저러쿵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뒤에 들어온 아버지도 아내를 좋게 봤는지 아주 예쁘다고 손뼉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벌써부터 우리 예비 며느리 하시며 부모님들은 아내를 예뻐했고 마침내 결혼 허락이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맞지 않는 형편 생각해 제가 우겨서 부모님께 예단이며 혼수며 허례허식들 다 생략하고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 쓰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명품이나 밝히던 녀석이 여자 잘 만나니 아주 기특해졌네. 장하다. 그래서 집안에는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법이야. 너 하는 모습만 봐도 내 며느리감으로 확정이다. 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서운한 낯빛을 띠며 혼수 예단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아내는 어리지만 개념 있는 이미지로서 망나니 아들을 철들게 한 똑순이 며느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으련만 아내는 어려서 그런가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굳이 학벌이며 집안이며 얘기 안 한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 건지 갑자기 제게 상의 한마디 없이 분위기를 틈타 합가 얘기를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부모님이랑 합가하고 싶어요. 요새 집값도 비싼데 괜히 집 따로 얻지 말고 시부모님 댁 넓으니까 함께 사는 건 어떠실까요? 50평인데 두 분이 사시기에는 너무 큰 집이잖아요. 전 식구들 바글바글 있는 데서 사는 게 좋아요. 아이들 나중에 태어나면 정서에도 좋을 것 같고요. 전 10명 정도 낳을 거거든요. 라고 말을 하니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당황하다가 어찌할 바를 몰랐고 저는 눈짓으로 그런 얘기를 나와 상의 한마디 없이 하면 어쩌냐 하며 조마조마한 듯 보았습니다만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예쁜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내의 뜻에 따라 부모님은 환영해하며 합가를 결정지었습니다. 부모님은 신혼방으로 저희에게 안방 다음으로 큰 방을 내어주셨는데 아버지는 기왕 집 양보를 했으니 당연히 혼수 배려도 받아야 된다며 신혼방 가구를 모두 직접 사주셨습니다. 기뻐하며 얼른 결혼식 후 함께 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드디어 우리는 사람들의 축복 아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전 거기서 처갓집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하객석에 앉아있는 아내의 부모님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듯 딱딱하게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형식적으로 박수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부모님석에 유일하게 앉을 자격이 있는 분이셨지만 결혼식 당일 아침에 몸이 안 좋으셔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혼식 끝난 후 근사하게 예정된 신혼여행 대신 할머니께서 입원하신 병원으로
부랴부랴 향했습니다. 저희 신혼여행은 고모부가 여행사에 있어서 특별히 좋은 곳으로 예약해 주신 거였는데 아내가 할머니께 가버리는 바람에 결국 못 가게 되었죠. 전 아쉽지 않았지만 문제는 저희 부모님들이 그 덕에 아내의 사정을 모두 알아버리고야 말았던 겁니다. 사실은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어렸을 적 할머니와 살았던 것도 알게 되었고 간호원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였다는 것과 학벌도 고졸이었다는 것을 모두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지만 사람 외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어머니가 행여 반대하실까봐 말을 안 했을 뿐이었는데 어머니는 아주 난리를 치셨어요. 아니, 세상에 뭐 저런 깜찍한 게 다 있다니?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결혼 허락을 얻기 위해 우리를 속였다는 거야? 이혼 가정인 것도 모자라 고졸 출신 간호조무사하고 결혼한 거냐고. 널 낳고 먹은 미역값이 아깝다 팔푸나. 라고 말씀하시자 저도 죄송하긴 했지만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할머님께서는 혈압이 높아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할머니의 상태를 보자마자 시부모님과 합가하겠다고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시부모님이랑 합가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와 합가하는 거였다며 아쉬워했지만 한번 합가하겠다고 뱉은 말이니 이미 돌이키기엔 늦었더랬죠. 아내는 신혼집에 입성하자마자 그때부터 지옥의 시월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단단히 나신 어머니께서는 거침없고 악랄한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직장을 다니게 허락이라도 좀 해줬으면 피하기라도 했을 텐데 작정한 듯 직장도 억지로 그만두게 한 뒤 끊임없이 집에서 일을 시키고 힘들게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못된 시집살이였죠. 야, 너 여기 제대로 빡빡 닦고 싱크대 한번 다 헤집어서 그릇 설거지 다 하고 깨끗하게 닦아놔. 모자른 게 집안일이라도 잘해야지.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와선. 라고 혀를 차는데 아내는 표정까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지 썩은 고기를 먹은 것 마냥 굳어져 왔습니다. 어머니는 기회를 잘 잡아서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혼자 계신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병원이나 집으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어머니가 일을 시키는 통에 도저히 집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까지 관두고 뼈 빠지게 집안일만 하다가 겨우 화장실 간다는 핑계를 잡아서 할머니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통화를 드렸다던데 그날은 눈물바람이 되는 날이었죠. 언제 한 번은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아내를 데리고 몰래 집을 나가서 할머님 댁을 갔는데 할머니가 손녀 부부가 왔다는 걸 아시고 맨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그동안 어찌 지냈노? 시집가고 고운 얼굴 다 상한 것 보게. 소녀 사위는 각시를 데려갔으면 잘 살게끔 해줘야지. 애 얼굴을 왜 이리 근심 가득 푸석하게 만들었어? 라고 물으셨고 아내는 울음 가득한 얼굴로 괜찮다고 해서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간만에 즐겁게 시간을 보낸 아내였지만 내내 시간을 확인하며 집에 있는 시부모님 눈치를 보는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는 손녀딸의 맘을 눈치채고는 아내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조용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유가 있는 집인 것 같은데 우리 애랑 분가해서 사는 것은 어떻겠나? 요새 사람들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이 없을 텐데 저 녀석이 착해가지고서 시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했지만 얼굴이 너무 고뇌 보여. 내가 다 마음이 아프네. 괜찮으면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나? 애시당초 자네가 분가를 생각했으니까 우리 애 신경 좀 써주게나. 라고 말씀하시니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제가 분가 생각했을 때 하면 좋았을 걸 이제 와서 같이 살고 있는데 분가를 한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에는 아내에 대해 잘 몰랐으니 그랬지만 미운 털이 박힌 아내가 이제와 분가를 한다고 하면 어쩐지 먹힐 리가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제게 친히 부탁해서 저는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온 후 부모님 방에 찾아가 넌지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아내와 함께 분가를 하고 싶은데 제게 원래 주려고 했던 집 지금 다시 저희에게 내어주실 수 없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니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찬바람이 쌩하게 돌더니만 어머니는 아내에게 화살이 갔습니다. 너 지금 네 할머니께 우리 아들 데려가서 몰래 분가하자고 꼬셨니? 애시당초 분가를 하려면 할 것이지. 산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분가라니. 참 너도 대단하구나. 효도하는 신용만 하면 어디 효부상이라도 준다 해서 어른맘 들었다 놨다 한 거니? 이래서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할머니 부탁을 받고 얘기를 한 거지만 뒤에서 아내가 제 옆구리를 찔러 분가하자고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정작 아내는 부모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는데 제 말을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시부모님하고 계속 살 거예요. 분가하자는 건 이 얘기지. 저는 시부모님과 계속 사는 게 좋아요. 아시다시피 저 부모님도 안 계셔서 외롭게 자랐는데 이렇게 다 같이 왁자지껄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아이 낳으면 어머님 아버님도 좋아하실 테고 아이 정서에도 좋을 테고요. 라고 말을 하니 어머니는 콧방귀를 뀌고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누가 손주를 좋아해? 너 손주 굳이 안 낳아도 된다. 근본이 바탕이 되어야지 태어날 아이도 미래를 기약하지. 너한테서 낳은 아이 무슨 기대가 있겠니?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린애가 나이 무기 삼아 자격 과분한 집에 시집와서 사는데 그것도 참 못 봐줄 일이더구나. 가만히 식모 노릇이라도 하면 참아주려고 했건만 어딜 감히 옆에 있는 남편을 조종해서 분가를 하려고 해. 결혼식 날 네 친척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엄마가 바람나서 집 나갔다며. 하늘을 보면 열을 아는 법이다. 우리 앞에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뒤로 호박씨 가는 저 물건 같은 거 치가 떨려. 어떻게 나이 차이 나는 남자 하나 물어서 팔자 고치려는 모양인데 너 그렇게 살다간 아주 뒤가 안 좋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체 우리 어머니지만 아내 앞에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제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만 어머니는 여전히 함부로 말씀하셨어요.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지자 아버지는 유감스러운 듯 사람 잘 들어와야 하는 법이라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아내는 충격 먹은 듯 우두커니 있다가 눈물을 흘렸고 제게 원망을 돌리더라고요. 왜 오빠 맘대로 시부모님께 분가 얘기를 해? 오빠가 뭔데 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고. 생각해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어. 처음부터 내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오빠와 결혼 허락을 받았어야 했는데 오빠도 그래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부모님께 도저히 결혼 허락을 못 받을 정도로? 어떻게든 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결혼 허락을 받아야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저도 그렇게 됐자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애초에 결혼 허락받으러 왔을 때 어머니한테 어물쩍 넘어갔을 때 덩달아 말 안 하고 같이 넘어간 게 누군데 당신이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어머니가 워낙 까탈스러우시니까 그래서 내가 분가하려고 했는데 일을 그르친 건 너야. 내 딴엔 많은 걸 베풀어 주시니까 나도 그만큼 해드리는 게 도리 같았어. 속인 게 양심이 가치게 느껴지기도 했고 식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어서 합가하자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라며 억울한 듯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띠동갑 어린 신부 맞아서 행복하게 해주는 게 맞는데 저렇게 우니까 마음이 약해져 미안해지더라고요. 당장은 집이 없어 분가도 어렵게 됐고 그렇다고 저 직장 나가 있는 사이 아내를 계속 힘들게 할 수가 없어 저는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 아내와 어머니를 떨어뜨려 놓는 게 우선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묘수가 아내를 다시 직장에 취업시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부모님 합가를 결정했을 때 그때는 좋은 마음으로 아내에게 아이도 가져야 하고 좀 쉬라는 뜻으로 직장을 그만두라 권유했지만 지금은 아내를 집안일 시키고 부려먹으려고 직장에 나가는 것을 마땅치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재차 다시금 찾아가 말씀드렸어요. 분가가 안 된다면 정선이 원래 있던 병원에 다시 나가서 일하는 걸로 할게요. 한창 창창한 나이인데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원래 밖에서 일하던 사람은 바깥 바람을 쐬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혼하는 거 바라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을 하자 뭐라 하려던 어머니를 말리고서 아버지가 대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세아가 힘들게 자격증 딴 건데 제주 살려서 자기 일하면 보람되고 좋지. 아직 어린이 애는 생각 말고 본인 일에 힘쓰며 살거라. 좀 있으면 분가도 알아봐 줄 테니 그때까지만 좀 참으려무나. 라며 아버지 역시 이대로는 안 되겠던지 깊은 한숨으로 말을 대신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아내의 취업에 대해 허락을 맡았고 덩달아 분가까지 생각해 준다시니 다행이다 여겨지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버지 뜻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제가 방문을 닫고 나가기 전부터 뭐라 하며 유감스러운 뜻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어찌되었던 아내는 나가서 일하는데 허락을 받았고 전에 일했던 제 회사 옆 병원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향이라 출근하면서 아내를 근처에 세워줬는데 앞에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만났던지 반가움과 서러움에 울고 웃고 했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병원에 들어가면서 저를 보진 않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갔지만 내내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퇴근한 후에도 아내를 픽업해서
집에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간호사 2명과 아내 그리고 원장님이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제 차를 발견한 아내는 아침보다 기분이 한결 나아졌는지 웃으면서 초로로 달려와 제게 병원 식구들이 환영해 준다고 시부모님께 말씀 잘해달라며 먼저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하며 우르르 몰려가는데 차라리 생기 있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집에 먼저 퇴근을 했더니만 어머니께서 전화기를 붙잡고 고모와 아내 씹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거나 말거나 이제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 죄다 며느리 흉을 보고 계시는데 본인 얼굴에 침 뱉기인지도 모르는 듯 아무리 우리 어머니지만 한심해 배더라고요. 방으로 들어와 옷 갈아입고 뒷정리를 하는데 어머니가 똑똑 노크를 하시고 들어오시더니 비아냥 되셨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냐? 참 교육 못 받은 것 같다 싶다. 이렇게나 어린 니들 바깥으로 돌게 하면 신경 쓰이지 않아? 차라리 집에서 집안일이나 시키는 게 훨 낫지. 월급 몇 푼이나 벌겠다고. 일하는 아줌마 비용이 더 들어. 일하려고 제게 시집 온 여자 아니잖아요. 며느리에게 말씀을 왜 꼭 그렇게 하세요? 며느리 좋아하네. 걘 딱 일하려고 들어온 애 그 이상도 아니야. 일단 걔하고 절대 애 같지 말어. 나중에 애 생기면 이혼 절차도 복잡해진다. 나이 차이 많이 나면 꼭 어린 것이 바람나게 되어 있어. 그게 남자든 여자든. 잘 한번 봐라.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해주실 때까지 마냥 놓고 있지 말고 빨리 돈 벌어 분가하지 않음 진짜로 이혼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간질에 멈추지 않고 어머니는 며느리가 정말로 일하려고 나간 건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듯 제게 병원을 대라고 했습니다. 혹여나 아내 병원에서 무슨 짓을 하실지 몰라 일단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질 않았고요. 아무리 전화해봐도 연락을 받지 않아 부모님한테 외박 사실을 들킬까봐 밤새 초조했습니다. 일찍 출근을 해서 집에서 간단한 옷가지들을 챙기고 아내가 일하는 병원으로 갔는데 그날은 2시부터 병원 오픈하는 날이라 잠겨 있더라고요. 여전히 연락을 안 받는 아내 때문에 화가 좀 나려 했지만 일단 만나서 얘기하고 업무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2시 조금 넘은 시간 병원 오픈 시간에 맞춰 잠시 회사에서 나와 아내에게로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시겁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분명 전날에 아내 직장 묻는 말에 입을 다물었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아내의 직장을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곤란하게 하는 행패라도 부리려나 싶어 불안함에 일단 들어갔는데 어쩐 일인지 어머니와 원장 선생님 그리고 아내 이렇게 3사람이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하원이었구나. 우리 며느리가 어제 안 들어와서 걱정돼 잠깐 병원에 들렀더니만 사람이년 참 기막히다고. 여기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지 뭐니. 여기 병원 원장님, 예전에 나랑 한 동네 살던 오빠 동생하며 같이 함께했던 분이야. 그때 우리 집 옆집에서 새 사셨는데 번듯하게 의사로 성공해서 사실 줄 몰랐지. 라며 어머니의 뺨이 붉어지는데 참 기가 막힌 인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께서 아시는 분을 여기서 만나시다니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구나 싶었습니다. 의사 원장 선생님께서는 어머니가 고등학교 시절 옆집에 월세 살았던 가난한 학생이었는데 이웃으로서 친하게 지내다가 대학 가고 소식이 끊겼다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웃으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그때 우리 염윤숙 참 예뻤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 예쁜 미모를 유지하고 살았는지 남편은 아주 복받았어. 내가 우리 김관 결혼식장에 갔었으면 진작 만났을 텐데 하필 중요한 모임이 잡혀 거기에 가는 바람에 이제야 만나게 됐네. 내가 어찌 보면 아들과 며느리 이어준 오작교 역할한 사람이야. 예쁘고 착한 며느리 들이기 위한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식사나 거하겠어. 아무렴요, 오빠. 우리 이쁜 며느리 집안에 맞게 해줬는데 그깟 식사가 됐을까요? 원하는 건 말만 해요.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드릴게. 라고 두 분은 신이 나서 말씀하시는데 아내도 얼떨떨한 듯 저를 보다가 어젯밤 외박 생각이 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눈치 빠른 어머니는 제게 눈치를 주며 어제 간호사들 3명이 다 병원에서 뻗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아유,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어제 우리 새아가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음부터 꼭꼭 연락하라고 새아가한테 다짐받는 중이었단다. 우리 김관이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간만에 동료들이랑 어울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았나 봐요. 어머니는 이해했으니 신랑도 너무 혼내지 말아요. 아유, 다들 안 웃네요. 아들도 저도 천성이 모질지를 못해서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거기다 우리 새아가가 얼마나 예쁘지만 골라 하는데 혼낼 데가 어딨어요. 기왕 복직했으니 열심히 응원하려고 해요.
하며 애쓰는데 뭔가 두 분이 느낌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들뜬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 보는지라 신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항상 무뚝뚝하거나 핀잔 주는 어머니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가 눈을 빛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아내에게 어떤 기회가 되었는지도 그땐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 이후로 병원에 잦은 방문을 하셨습니다. 듣기로는 그곳의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청소해주고 도와주고 있다는데 처음에는 아내처럼 취업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든든히 시어머니가 내조해 주는 거라는데 정작 아내는 부담스러워하는 듯 보였어요. 시간이 남을 때는 간간히 원장 선생님과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환자가 와서 바쁠 때는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병원 일을 도왔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취업한 뒤로 오히려 고부간은 더 잘 지내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내와 함께 출근했고 퇴근했습니다. 고양이와 쥐 같았던 두 사람이 함께 잘 다니자 아버지께서는 신기해하셨습니다. 그 연유를 얘기하려 해도 어머니가 몇 번이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 말을 끊어버렸죠. 나중에 우리 두 부부가 쉬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와선 한마디 했습니다. 네 아버지한테는 내가 병원에 드나든다는 소리 하지도 말거라. 원장님 만나서 시간 보내는 것도 하지 말고 괜히 말 나오는 거 질색이니까 애미 얼굴에 똥칠 안 하려면 다들 입 조심해. 어머니, 원장 선생님께서 어머니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예전에 두 분 정말 이웃사촌일 뿐이셨어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이 같으신데? 그리 보이디? 사실은 그 오빠가 나를 짝사랑했었어. 편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우리 어머니가 윤숙이 넌 보지 말라고 소금 뿌리며 내쫓았는데 촌스러운 그 사람이 이리 멋지게 의사 가운을 입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성격도 서글서글한 게 무뚝뚝한 네 아버지보단 훨 낫더라. 참 내가 그때 눈치만 있었어도 의사 사모님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젊은 청춘이 아깝다 아까워. 라며 말씀하시는데 아내는 곧잘 옆에서 어머니의 비위를 잘 맞춰주더라고요. 어찌되었던 우연이라도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이 풀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이긴 했습니다. 허나 어머니의 살랑거리는 봄바람 같은 맘이 얼른 멈춰야 할 텐데 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만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죠. 아내는 어머니와 화해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어머니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말 통하는 상대가 곁에 있어 속 시원했던지 그렇게 미워했던 며느리를 이제야 딸처럼 잘 아끼더라고요. 가끔 고모가 와서 아내에게 핀잔을 줄 때면 어머니가 대신 막아주기도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내와 어머니가 사이가 좋아지니 큰소리 날 일이 덜했고 아내도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있잖아. 오늘 고모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집에서 차를 대접했는데 차가 좀 뜨거워서 나한테 온잔 하셨거든. 근데 그때 어머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 있지. 우리 집에서 차 드실 때는 일일이 온도 못 맞춰서 드린다고. 요새는 나한테 뭐라 하시지도 않고 내 편만 들어주시는데 너무 좋아. 라며 기분 좋게 얘기하는데 저는 모든 게 잘 됐다 싶다가도 항상 아내에게 사나웠던 어머니가 무슨 바람이 불어 태도가 바뀌었나 싶었습니다. 궁금했지만 딱히 입을 열지 않는 아내여서 여자끼리 얘기려니 싶어 더 이상은 묻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안 사람들이 평온하기만 하면 이유에 어쨌든 상관없었으니까요. 한동안 평화로운 날들이 지속이 되었는데 마음을 놓는 순간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 밖에 모르시던 어머니께서는 점차 밖으로 외출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고 특히나 주말에는 거의 집에 안 계셨습니다. 동창들과 요새 여기저기 많이 다닌다며 좋아하시는데 아버지는 저러다 늦바람 든다며 어머니를 자제시켰죠. 언제 한 번은 외박을 해서 다음날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뒤치다거리와 변명은 항상 아내의 몫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어머니가 주도권을 잡으며 아내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세가 이동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점차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기가 죽었고 아내는 눈빛이 점차 사나웠던 어머니의 것으로 바뀌고 있었죠. 특히나 아버님이나 제가 없을 때는 더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아내가 주중에 쉬는 날 급히 집에 두고 온 서류가 있어 회사에 가져다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부랴부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에 왔더니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이게 뭐예요? 저번에 제가 진미채 맛있게 해 먹었다고 똑같이 해놔달라고 했잖아요. 이따 우리 할머니 가져다 드릴 건데 이렇게 해서 입맛 없는 어르신이 잘 잡수시겠어요? 미안하다 세아가 내가 한다고 했는데 워낙 살림 솜씨가 없어서
저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 잘 됐던 것 같은데 똑같이 해보려니 잘 안 되네. 저번에 유튜브 보고 했는데 이거는 다른 유튜브인가?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으시네요, 정말. 저한테 그렇게 뭐라 하셔서 어머님은 뭐 대단히 얼마나 잘하시나 했는데 이런 살림 솜씨로 어떻게 원장님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원장님 돌아가신 사모님께서는 인성이며 살림 솜씨며 내조며 다 잘했다고 하시던데 어머님은 그래서야 어디 본처 따라가시겠어요? 라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절절매시는 모양으로 아내에게 입가에 쉬타라는 표정을 하셨죠. 얘가 참다 참다 하니 아주 기어오를 대로 기어오르네. 집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행여나 하원이나 네 시아버지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내가 요새 안 하던 일 하려니 얼마나 조마조마한 줄이나 알아? 들으면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솔직히 아버님한테 불만도 많으셔서 빨리 이혼하시고 싶으시잖아요. 원장님이랑 재결합하려고. 우리 원장님 인기 많으신 분이라 어서 정리하셔야지. 안 그럼 이도 저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거야 나도 알지만 이혼이 어디 쉽니? 우리 집 재산 기여한 거 우리 친정아니었으면 어린 한 푼어치도 없는데 어느 정도는 챙겨갖고 나와야지. 내가 요새 참을 못 잃어. 혜찬이 오빠랑 좋은 관계가 된 건 행복하지만 실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 원장님과 깊은 관계가 되시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하셨어야죠. 어머님 맨날 원장님 집 드나드는 거 저 다 알아요. 저번에도 함께 등산 갔다가 다른 데로 빠지시더라고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만.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원장님과 내가 가까워지게 된 1등 공신이 바로 너인 거 잊었니? 매번 원장님하고 데이트하라면서 공연 티켓이며 관람권이며 안겨줬던 건 너야. 젊은 날 아버님한테만 바친 게 억울하지도 않았냐며 날 부추겼잖니? 듣다 못해 어머니께서 버럭 화를 내시자 아내는 휴대폰을 까딱까딱 내밀며 어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말 조심하세요. 여기 핸드폰에 어머님 원장 선생님 모습 다 담겨 있는데 아버님이 보시면 참 많이 실망하시지 않으실까요? 기왕 바람을 피셨으면 이것저것 재지 말고 바로 이혼하시고 원장님이랑 재혼하세요. 두 남자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어머니가 제가 볼 땐 더 최악이에요. 어머님께서 못하시겠다면 제가 대신 해드릴 수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하니 어머니께서는 몸을 부들부들 떠시고 분한 듯 입술을 깨무셨습니다. 이런 경악스러운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자 저는 맥이 탁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스르르 주저앉았고 갑자기 두통이 심하게 쏟아졌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누구라도 붙잡고 묻고 싶더라고요. 두 여자가 예리하게 기척을 알아채고 서둘러 현관 쪽으로 오는데 저를 보고는 경악하셨습니다. 하원아, 자기야. 여보. 저 역시 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집중하느라 뒤에 아버지가 오신 것까진 알아챌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역시 언제 왔는지 모를 상태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모든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었죠. 평소 혈압이 심했던 아버지는 충격이 크셨던지 결국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장 이혼이라도 할 기세였지만 막상 아버지가 뒤로 넘어가자 제일 먼저 아버지를 부축하며 울고불고 119를 부르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급히 119 도움으로 병원으로 와서 아버지는 입원하게 되었지만 의식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저렇게 된 것에 대해 미칠 노릇이었고 어머니는 소갈이하며 이를 지켜보다가 모든 원망을 아내에게 돌렸더랬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모든 걸 망쳤어. 네가 원장 선생님을 만나라고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원장님과 나를 둘이 이어붙이게 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남편이 저렇게 될 일은 없었다고. 아내 역시 기막힌 듯 어머니에게 되받아쳤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원장님께 꼬리치고 제기 이어달라 눈치 주실 땐 언제고요.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께 맘 떠났고 잃어버린 청춘 되찾겠다고 원장님과 재혼 원하셨잖아요. 아버님 저렇게 쓰러지신 거 다 어머니 탓이라고요. 어머님 입장에선 손 안 대고 고픈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되신 거 아니냐고요. 참 기가 막히네요. 어차피 아이도 다 안 판국에 더 이상 쇼는 그만하세요. 뭐야 이 못된 것이? 너 정말 오늘 가만 안 둘 줄 알아. 하원아, 너 당장 쟤랑 이혼하고 내쫓아버려라. 얼마나 어린 것이 음흉하고 독한지. 이 어미가 저것에 올가미에 아주 단단히 걸려들었어. 애미마저 죽는 꼴 안 보려면 저것이랑 당장 이혼해. 이혼하라고! 라며 어머니께서는 제 앞에서 생떼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어머니의 주체 못할 첫사랑에 대한 바람 때문에 이어진 것이었지만 이에 불을 붙인 건 아내가 맞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병원 뒤편으로 끌고 가서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며 다그쳤고 끝까지 자기 변명을 하려는 모습에 이제는 제대로 솔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 엄포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저를 노려보며 한을 내보이더라고요. 맞아. 나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이혼시킬 생각이었어. 어머니가 이혼하셔서 원장님이랑 재혼하시면 더 이상 어머님한테 시달리지 않아도 좋고, 어머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잘 돼서 좋고, 매부 좋고 노예 좋은 거 아니야? 아들이랍시고 어머니 편 들겠다? 가지는 개편이라 이거냐고. 왜 나한테만 그래? 이 일의 모든 책임은 어머니가 일으켰으니까 져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오빠 배울 만큼 배웠잖아. 상황 똑바로 직시하라고. 너란 여자 정말 무섭다.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그랬기로서니 어떻게 시어머니의 바람을 도와주고 부추길 수가 있어? 정말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진다. 난 그래도 널 믿었는데. 왜 어머니가 자초하니 갖고 나한테 그러냔 말이야. 당신 출근하면 어머니께서 나한테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 줄 알기나 해? 여태 우리가 애 못 가진 것도 어머님이 손 써서 그랬어. 나한테 약을 직접 주시더라. 당신한테 말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어머니만 없으면 우리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고. 두 분이서 이혼하시면 아버님 모시면서 우리끼리 아이 낳고 살아서 좋고, 어머님은 원하는 가정 이뤄서 좋은 거잖아. 각자 원하는 거 찾아가는 게 뭐가 나쁘냐고.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어린 여자와 결혼했구나.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마음도 어리고 머리도 어리고 다 어려서 그냥 그렇게 어린 생각을 했구나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가 도저히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다행히 아버지는 머지않아 깨어났지만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며 거동이 힘들어지셨습니다. 자식들도 하물며 김병이 효자 없다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학을 떼며 병수발하다가 지칠 대로 지쳐 집을 나가셨고 의식 있는 아버지는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는 그 의사와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청춘을 불살랐고 이에 배신감을 느낀 친인척과 고모는 온갖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결국은 몸이 안 좋은 아버지는 아내가 일을 그만두며 직접 병수발을 하게 되었네요. 아버지 병수발만 아니었어도 저희 가족을 해체시킨 아내와 이혼 생각까지 했지만 우리 며느리 타령을 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이 밝으신 걸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내도 아버지 병수발을 즐겁게 했고 늘 아내의 걱정이었던 할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다 함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아내도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아이가 들어섰는데 태어난 아기는 집안의 복둥이자 귀염둥이가 되었죠. 근데 말이죠. 왜 저는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되었고 해피엔딩인데 제 마음은 씁쓸한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아내를 만나기 전으로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